어제 위안부 합의 TF가 내놓은 결과 보고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합의 내용 가운데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우리 정부가 처음 제안한 것이었고 공개되지 않은 이면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2년 전 위안부 합의문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우리 정부에서 처음 제안을 했던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이 12월 28일인데요. 네. 2년 전에 이제 오늘, 2년 전 꼭 오늘 그 위안부 합의가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28 합의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합의문 가운데 이제 제일 논란이 됐던 부분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간 건데 예. 그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때 장관되기 전에 인사청문회 때 이런 문구는 뭐 군사회담에서나 군사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문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먼저 처음 제안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TF 그 보고서 발표 결과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예. 근데 원래 의미가 이제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우리 측에 이제 유리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일본이 되돌릴 수 없는 사죄를 해야 된다.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직역을 하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뜻이 되는데 그런 사죄의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 제안을 하면서 우리가 불가역적이라는 제안을 하니까 일본은 원래 최종적이라는 문구를 이제 넣고자 했었는데 예. 우리 제안을 받아들여서 최종적 그다음에 불가역적 합의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일이 좀 협상이 꼬이기 시작한 게 이 의미가 그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그러니까 해결을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 합의를 해놓으면 그걸 이제 번복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되는 바람에 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난에 이제 직면할 수 없는 그런 좀 이상한 합의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 당초 취지와 달리 이제 이 의미가 이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바뀌니까 외교부가 이거를 좀 빼자. 그 잠정 합의 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청와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예. 외교부의 의견을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하셨는데 청와대가 외교부에 국제 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고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국제무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했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오기도 했고 예.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불가역적 표현 말고도 그 정상회담의 발표문 가운데 새롭게 좀 드러난 내용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상호 비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 결국에는 그 원래는 그 일본 정부가 좀 이거를 이행을 착실히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 후에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외교 국제 무대에서 위안부 발언을 하지 말라고 외교부에 이제 청와대가 지시를 하면서 이게 좀 오해를 많이 낳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소녀상도 이제 또 다른 큰 문제인데요. 소녀상 같은 경우는 정부도 그리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이 소녀상은 민간 단체가 그 주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포함시키면서 또 다른 이제 논란을 낳기도 했고 또 역시 그 10억엔 일본이 이제 기금으로 내온 10억엔이 있는데 예. 이것도 TF 조사 결과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예. 여기까지의 논란은 일단 본 취지와는 좀 변화된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결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합의문 가운데 공개된 것 같은 게 3개항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그 6개 항이 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6개 중에 3개는 일본이 요구한 것이고 또 다른 이제 3개는 그 우리 측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한 것인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성노예라는 그 표현 같은 경우에 일본 정부가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이제 들어준 듯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그리고 또 정대협 같은 경우 단체들이 불만을 제기를 하면 우리 정부가 설득해달라. 일본이 이렇게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해외 그 기린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정부는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이면 합의도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제 드러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앞에서도 잠깐씩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게 어떤 주체가 청와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잠정 합의 직후에 이제 외교부가 그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빼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이제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고 예. 그리고 또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의 이제 국제무대 위안부 관련 그 발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지시를 한 사항이 있는데 처음에 합의 자체의 출발은 외교부의 이제 국장급 협의였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당연히 외무성에서 이제 국장급이 이제 나왔을 거고, 근데 이제 협상이 진전이 없으니까 그 고위급 비공개 협의로 이제 병행을 했는데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이제 여기에 그 고위급 협의에 이제 참여를 했고 그러면서 이병기 그 당시 국정원장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옮겼는데 역시 이 이후에도 그 고위급 회의를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주무부처인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 협의에 이제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내용을 전달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로 되는데 대부분 이제 TF 그 보고서 그 검토 결과 위안부 같은 경우 그 외교부 같은 경우는 조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TF는 이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합의는 표면상으로는 양국 한일 간 외교부 장관 사이에 그 공동 합의문 형태로 이렇게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 이 이후에 역시 이제 외교부 고위 인사들 같은 경우에 직접 이제 그 어떤 설명회를 열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뭐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것은 조연 역할에 이제 불과했다는 게 이제 TF의 설명입니다. 예. 아니 이렇게 위안부 합의가 본래 취지대로 흘러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합의를 서두른 이유는 뭡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위안부 문제 진전이 없으면 정상회담도 없다 이렇게 원래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2015년 12월에 이제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달에 2015년 11월에 아베 총리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그 갑자기 이런 상황이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이제 TF는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위안부 합의를 잘 원만하게 좀 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측에 그 일본의 지도자의 역상화 때문에 한일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근데 이거를 우리 측의 요구를 이제 수용을 한 게 아니라 미국 측은 오히려 피로감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이제 대단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자꾸 이런 과거사 문제가 그 좀 한일 관계의 어떤 걸림돌로 드러나니까 예. 이거를 이제 좀 약간 주도적으로 나서서 압박을 해서 이제 풀려는 그런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압박에 좀 그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위안부 합의를 서두른 게 아닌가 그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TF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그 위안부 합의는 국민의 70%가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네. TF 결과 보고서 발표 전인데요. 예. 근데 이번에 좀 더 그 이면 합의라든지 좀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불신이라든지 불만이 이제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합의 파기라든지 아니면 재협상을 이제 추진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평창 올림픽도 있고 해서 평창 올림픽 이후에 그러니까 한 뭐 2달 좀 넘는 시간이 지나야지 어떤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일본 이 TF 발표에 대해서 일본 측은 이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회 같은 경우에 합의 변경을 시도할 경우 한일 관계의 관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파국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경고를 내놓은 걸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 만약에 아직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합의 변경 요구가 있으면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한일 관계에 그좀뭐 파기라든지 아니면 재협상 이런 그 결과가 나올 경우에 한일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위안부 합의 당사자였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유감이다 이런 표명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그 TF 결과 발표 직후 그 기자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논평 이메일을 보냈는데 전체적인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감을 표명했는데 예.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이번에 좀 논란이 됐던 게 민간이 외교 문서를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외교 문서는 보통 30년이 지나야지 공개를 하는데 예. 2년 만에 공개를 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는데 그 윤병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면 합의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 비공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부수적 내용이다. 그리고 또 불가역적이란 문구 역시 그 대부분의 외교적인 합의는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